야마토 1700 조립 완료 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출고 이후에도 고장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정밀 점검을 하는 단계가 남았는데요. 요거는 대표님께서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하셔서 이렇게 몰딩 테이블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신뢰가 가는 모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하는 ISM 모터입니다. 제 기억에는 한 번도 고장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성능이 탁월한 모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동 떨림이 다른 모터들에 비해서 훨씬 적었더랬어요. 야마토의 장점은 안정적인 기계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고정 없이 쓸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무엇보다도 소리 부분에서는 어떤 기종보다 탁월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야마토를 대신할 다른 모델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탁월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일부 페가수스 모델도 삼봉사절로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는 이 야마토가 가장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VC1700이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어떤 거를 정밀 테스트를 할 거냐 하면은요,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리 아대, 요 부분이 하리 아대예요. 요거는 전면, 요거는 후면, 이렇게 하리 아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바늘을 밀어주는 하리 아대, 받쳐주는 하리 아대, 톱니, 그리고 루퍼, 갱고스 모모 요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갱고스 모모 타이밍이라든지 바늘대 높이, 그 다음에 바늘대 높이뿐만 아니라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띄워져 있지만 사저로 남는 실을 제거하는 그 부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그런 다음에 출고가 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많은 장면을 담아서 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보탬이 되고 또 사용 중에도 구독자님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 부분을 많이 촬영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정밀 점검을 하려면 현재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루발, 톱니, 침판 도다이 전체 이렇게 와이퍼, 에어 와이퍼라고 합니다. 와이퍼 장치까지 떼어서 우선 시야 확보를 했고요. 바늘대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단단하게 아주 잘 견고하게 세팅을 해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테스트 항목은 바늘대 높이입니다. 바늘대 높이가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이렇게 15cm 철자로 쟀을 때 8mm 높이가 어디인지 제가 체크를 해 드릴게요. 여기 현재 요 높이, 요 높이면 여기 8mm입니다. 체크가 끝났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 부분에 있는 이 하리 아대가 3번 바늘과 2번 바늘을 얼마나 적절하게 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거예요. 화면에는 잘 안 잡혀지겠지만 살짝 밀어서 바늘 저항치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어 나가는 정도에서 루퍼와 바늘 홈을 살짝 눌렀을 때 간격이 없으면 됩니다. 현재 아주 잘 맞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바늘은 살짝 떠 있어야 돼요. 아주 살짝. 네,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뗄 필요가 있겠네요. 특히 맨 왼쪽에 긴 바늘은 루퍼가 닿고 있으면은 땀이 뜨는 원인, 그리고 바늘이 부러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술적으로 항상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덜 잠겼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살짝 잠가 줄 거예요. 네, 덜 잠겼네요. 네, 이 야마토라고 해도 지금은 이제 제조는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조립 기술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지금 요만큼만 틀어도 아주 미세하게 틀렸거든요. 이번 바늘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아주 이상적으로 적절하게 떨어져 있고요. 1번 바늘, 왼쪽 긴 바늘이죠. 살짝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늘대를 더 틀기보다는 루퍼를 살짝 뒤로 밀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루퍼 도다이 볼트를 풀어서 살짝 뒤로 밀을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감각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 미신기 같은 경우는 정밀도를 요구하는 기계라서 경험이 정말 소중합니다. 특히 이게 3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요. 체크 포인트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자신있게 했지만 결과치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만 이렇게 해도 바늘이 닿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민합니다. 다른 계측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측기로 세팅을 할 수도 없고, 저는 이렇게 그동안의 경험치를 가지고 5감과 6감으로, 그리고 제 눈이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이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조절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번 또 할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원단의 두께에 비례해서 예를 들면 두꺼운 작업을 많이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떨어뜨리는 게 유리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본다는 거는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얇은 것과 두꺼운 것도 소화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위치에다가 고정을 할 겁니다. 네, 제 마음에 드는 위치에 가 있어서 고정을 했고요. 그것이 적당히 잘 조여졌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건데요. 바늘과 루퍼 끝 사이가 적절하게 위치가 가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가운데 바늘 역시 살짝 떠 있고요. 왼쪽 긴 바늘도 적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뒷등을 찍을 때 상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뒷등을 찍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보시면 뒷등을 찍을 때 바늘이 뒷등을 내려갈 때 닿는 부분이 엄청나게 저항치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정도의 뒷등을 찍어야 재봉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엮임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공조시가 잘 나옵니다. 미싱을 공으로 박았을 때 잘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후면부 아대 있죠? 바늘을 이렇게 밀어주는 후면부 아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줘요. 그리고 전면부 아대는 여기에 지나갈 때 바늘이 살짝 닿을 듯 말 듯하게 올라올 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아대입니다. 높이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3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실이 사실상 바늘 3가닥, 아래 루퍼, 그리고 탑 커버 실까지 하면 5가닥이 루퍼 하나로 엮여지는 과정을 담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화면에서는 잘 잡을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여기 가려져 있는 부분을 다 뗄 수가 없어서요. 여기에 갱고스 모모라고 이렇게 반달로 실을 채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걸려있는 실을 이렇게 걸고 넘어갑니다. 이 아이는 바늘이 쌍점에 있을 때 각도상으로 보면은 수평각에서 약 10도 정도가 이렇게 이 정도 각으로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바늘이 내려와서 엮이려고 할 때 그때 걸고 넘어가면서 루퍼실을 리드해줘 가서 살짝 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갱고스모모 역할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렇게 역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요 낚싯바늘 칼날은 루퍼실, 맨 왼쪽에 있는 이 낚싯바늘이 루퍼실을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낚싯바늘 같이 생긴 칼날 있죠. 이 칼날은 바늘실을 끌고 들어가서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칼날이 2개가 다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 칼 속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실을 물고 있는 텐션을 정도를 나타내는 강도를, 여기 이 안에 스프링 아대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강도를 조절하는 스프링 텐션을 조절하는 아대를 조절하는 볼트입니다. 바네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고정 칼이에요. 좀 전에 보신 이 낚시바늘처럼 생긴 2개의 이 칼은 이동 칼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세팅 값은 정상적으로 다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립을 다 한 후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탑 커버 실이 쌍 가이루퍼가 옮겨가서 바늘 2번과 3번 바늘 사이로 이렇게 엮여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요런 역할이 가이루퍼는 탑 커버 실을 이동을 시켜서 3번과 2번 바늘 사이로 들어가게끔 역할을 해주고요. 기역자 실거리는 실을 아래에 내려왔을 때 가이루퍼가 실을 걸 수 있도록 멈춰주는 역할을 해서, 그리고 이 아이는 버선짝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버선짝은 살짝 라운드형으로 구부러져 있는 홀을 만들고 있어요. 홀을 타고 들어가서 안쪽으로 최대한 들어갔을 때 바늘과 바늘 사이를 실이 통과해서 엮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탑 커버 엮임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바늘 타이밍, 높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 항목을 점검한 후에 재봉을 하고 있습니다. 원단입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보는 거는 오른쪽에 이 라인이 3번 실이에요. 가운데가 2번 실, 왼쪽이 노란색 1번 실인데요. 일부러 칼날을 다르게 했습니다. 위에 아직 탑 커버는 설치를 안 했고요. 조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시가 나오면서도 당김도 편안한 상태. 이 상태가 유지. 사절도 물론 퍼펙트하게 잘 돼야 되겠고요. 굉장히 얇은 원단입니다. 얇은 원단을 한 겹으로 한번 박아 볼게요.
한 겹으로 그랬을 때에는 땡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지금 원단이 이렇게 보면 비춰지는 원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겹으로 박았음에도 당김이 전혀 없어요. 아주 편안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신제품 산봉이 여러 대 나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컨디션으로 보면 최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에 보실 거는요, 칼이 작동하는 상황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보시면 이 칼날이 전지를 했다. 미씨를 물고 들어오는 이 동작 굉장히 최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소음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분리돼서 나오는데 저희가 배송 전에는 이렇게 소음기를 조립을 할 겁니다. 이렇게 소음기가 하나가 장착됐고요. 이쪽에도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이 소음기를 하나 더 장착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소음기 하나, 소음기 두 개가 장착이 다 됐고요. 요거는 코일 호스입니다. 기계하고 연결될 코일 호스인데요. 이렇게 꼈고요. 요거를 이제 기계 에어 연결 장치에 부착을 할 겁니다. 자, 소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에어 컴프레셔 콰이트 존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1100W 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3.5마력 짜리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찼을 때 내려가고 올리면 소리가 나죠. 일반 예전에 있던 컴프레셔하고는 소리 자체가 엄청 달라요. 저소음이라서 진동도 적고요. 시간은 아마 1분에서 2분 정도면 4리터 탱크가 꽉 차서 자동으로 전원이 스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레드선 직전에 지금 멈췄어요. 여기에 탱크 안에 공기를 충전할 겁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브랜드 콰이트존 이 저소음 컴프레셔를 저희가 가장 많이 공급해 드렸는데요. 현재까지 고장 발생 빈도가 거의 없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저소음 컴프레셔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가격대는 35만원 내외인데요.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기는 해요. 저희가 요거는 사실상 거의 마진 없이 구매 대행으로 저희가 납품을 할 때 같이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보다 작은 거 혹시 가정에서 쓰시는 분들께는 2.5마력 정도, 2마력 정도를 권장해